이 월세 관련돼서 조금 그 지원책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.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?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정부가 그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 내놨긴 했어요. 그러니까 세액 공제율을 좀 올려주는 형태로 티도 하나 안 나잖아요. 지원하는 게 하나가 네. 있고요.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했었는데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에 상생 임대인제라고 이제 5% 이내에서 인상하면 그 양도세 면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뭐 제외해주겠다. 이 네. 조건이 하나 있었고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전월세 관련 대책은 뭐가 있냐면 등록 임대 사업자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.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전까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었어요. 2020년 7월 그때 전까지. 그건 왜 그런 효과가 있었냐면 2017년 12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제도라는 걸 발표합니다. 그때 특징이 뭐냐면 그 보도자료 내용 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.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임차료를 제한을 하면 뭐 양도세 중과 배제하거나 종부세 합산 배제하거나 이런 조건들을 줬던 거예요. 취득세도 감면해주고. 그러면 그 감면받은 그 혜택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임대인들이 그렇죠. 받았기 때문에 서로 관련돼 있는 이 사인간 거래에서 임차인에게 부담을 덜 준다는 거죠. 근데 그게 나중에 뭐 시장의 매물 잠김이니 이런 부분들을 불러오면서 사실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을 약간 투기적인 수요로 몰고 가면서 사실은 나중에 뺐잖아요. 뺏는 와중에 임대차 3법 통과도 되고 하는 와중에 결국 임대차 3법을 통해서 할 거니까 임대사업과 관련된 혜택은 사실 없어져도 됩니다. 이런 논조로 갔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노후소득 하시는 것 자체를 사실 나쁘게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를 아마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1분기 중에 발표를 할 텐데 그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를 하면서 장기 임대 형태들, 뭐 8년, 10년 정도 되는 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하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게 하면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상생 관계가 되는 거죠. 네. 대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 부분에서 손실을 보는 건 어디냐면 정부죠. 네.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피해지는 거죠. 그런 틀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에서의 세금 걷는 것들을 희생을 할 수가 있다면 사실 임대인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. 단순히 이제 세액 공제처럼 티한다는 네.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걸 민간의 힘을 활용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으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.